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머릿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 책을 왜 썼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요, 사주를 좀 대중화시키고 싶어서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업으로 하기보다는 업으로 안 하더라도 이 책을 읽고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으로 해서 누군가의 사주를 봐주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내가 사주라는 것을 알고,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는 사람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주라는 게 뭐 비논리적인 이상한 학문이 아니라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사주를 공부하면, 이 책을 읽으면 사주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라는 것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주를 좀 접해 보신 분들이 읽기에는 좀 쉬운 책, 그래서 사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에 좋은 책으로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히 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권하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또한 이 책은 철학,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강의서이기도 하지만 철학으로 다가가는 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술, 역술, 그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수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이 책을 읽으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사주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시는 책이다 라는 의미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일단 사주는 나를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이다, 또는 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나이다인데요, 사주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기본적인 성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분해해 보는 거예요. 분해해 봐서 이런 여러 가지가 나를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사주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너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너,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으로서는 상대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데, 이제 처음 내용에서는 이제 그 내용만 썼는데요. 자, 내가 실제적으로 영업사원 하시는 분들이 사주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용,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적인 면으로 이제 사주를 보시는 건데, 나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영업 스타일이 어울릴 것이고,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서술이 쭉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내가 아무한테나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내가 어떤 논리적,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나아가는 사람, 그게 내성적인 사람의 사주 방식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들이밀고 보는, 그리고 그게 전혀 힘들지 않은 게 외향적인 사람의 영업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가 또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거에 따라서 그 관계가 또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업적인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뭐 사주 강연을 한다거나 이제 영업 컨설팅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큰 기업 어떤 투자 이런 것을 상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케어해야 하는지, 내가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이렇게 인문서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테오 보킷이라는 사람한테서 역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 보킷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의 지식을 전수받아서 자연의 법칙을 알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선대 제사장들에게 어떤 자연의 지식, 그러니까 뭐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오고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고 언제 뭐 농사를 지어야 잘 되고 뭐 몇 년에 기근이 왔을 때는 몇 년 후에는 풀리고,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그러니까 부족민들을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정신적 지도자, 이것이 이제 테오 보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다적인 얘기는 뭐 하늘에서 뭐 환웅이 내려와서 막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도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불학을 지키는, 불학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어떤 지식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론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정론이다. 근데 일부분은 이제 신화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학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만 역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모든 동양 철학은 역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해와 달에 합쳐지는 게 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천체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역이거든요. 역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려고 만들었냐? 농사 지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모내기 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이것이 나오는 게 바로 역학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문지리학, 그것이 바로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음엔 농사를 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학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학이라든가 뭐 의학이라든가, 왜냐면 한의사분들도 다 역학을 배우십니다. 역학의 기본 이치를 배우시거든요. 그게 다 사람 한의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술, 동양 미술 하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역학을 배우고요. 그래서 역학이라는 건 사주를 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모든 것의 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사주학을 하는 사람은, 사주 운명학을 하는 사람은 역학을 기준으로 상담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리상담처럼 상담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역학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역학이란, 그 사주학이란 학문이다,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역술과 역학은 조금 다릅니다. 역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점술로부터 시작했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맞히는지, 뭐 어떤 운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죽냐 사냐 뭐 이런 거를 맞추자, 그게 역술입니다. 그러니까 점술의 한 바탕이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역술이 아니라 역학,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게 철학이고 역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가다 점술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술로 보시는 분들을 뭐
욕하거나 탓할 수는 없죠. 그분도 하나의 자기의 주관이니까.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술로 보기보다는 역학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으로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 사주라는 것을 대입해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은 쉽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물론 강의서이긴 하지만 많이 깊게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점수를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술적인 부분은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이렇게 살 이런 것도 이렇게 어차피 강의서니까 다 적어 놓기는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을 깊게 연구하고 싶다, 저 책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깊게 연구하고 싶다, 제 책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기본적인 지식, 누구나 사주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도 낙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쯤에 테오보키 씨가 이제 했던 하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이 하도. 그래서 이제 하도의 경우는 5600년 전쯤에 황후의 제자 테오보키가 하늘로인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하도고요. 하도의 내용은 이제 저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서는 이제 우황제가 낙수라는 저수지에서 올라온 신성한 거북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했다. 그런 건데 이제 하도와 낙서의 내용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도 낙서의 이야기를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쭉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 내용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쭉 해드릴 테니까요. 책 읽으시기 전에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고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또 언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